종교는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두 가지 면, 이거는 대승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승불교에서도 본질은,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일심인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생멸심, 하나는 진여심.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과 진실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요 생겼다가 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말하고, 진여심, 항상 진실되어서 변하지 않는 여여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본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근데 요거를 가장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서양 철학적으로는 이것을 현상과 본질을 현실과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현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양 철학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들이 그리스 시대에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란히 스승과 제자간이거든요. 근데 플라톤은 깨달은 사람인데 그 자기 스승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깨달은 사람인데 그 밑에 플라톤은 그 깨달음을 철학화했어요. 그러니까 철학화하게 되면 이분법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불이법을 깨달았는데 그 제자인 플라톤은 자기 스승의 사상을 철학화하면서 이게 이분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플라톤 사상,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철학이든 아니면 종교든 모든 이 가르침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현상과 본질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상과 본질에서 그리스 플라톤 철학에서는, 플라톤 철학은 지금 현재 서구 사상이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이 지금 우리 공부를 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쳤지?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또 대학교 4년, 뭐 하면 16년, 대학원 석사과정 2년 하면 18년, 박사과정 하면 한 20년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20년 동안의 교육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여러분 배운 적 있나요, 학교에서? 없지요. 없는 이유가 교육 체계가 플라톤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육 철학은, 교육은 플라톤주의 하에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에서는 우리 같은 불이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불이법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게 거기는 이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는 현상을 현실이라고 부르고 본질을 이상이라고 불러요. 이데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가지고 현실과 이상으로 나누고, 현실은 형이 하학이라고 부르고 이상은 형이 상학이라고 불러요. 형 모양보다도 아래고 여기는 모양보다도 위에 있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히라보로는 피지스, 메타는 이상이란 뜻이에요. 메타피지스. 지금 피지스가 그리스 시대의 형이하학이 지금은 영어로 피직스 하면 물리학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되어버리고, 형이상학은 이제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형이상학이 이상을 탐구하는. 그러니까 요 구조가 되어 있어서 문제는 형이하학은 열등하고 형이상학이 이게 우등이라서 인간은 형이하학인 현실에서 이상을 구현하러 자기 생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다라고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상 학교 다닐 때는 현실에 만족하면 안 되고 현실은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고 이상을 향하여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이게 이분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조록을 배우고 또 생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현상과 본질을 나누어서 현상은 항상 불만족스럽고 열등한데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분법이 되어서 본질, 현상에는 구원이 없고 본질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고방식,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하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공부는 현상과 본질의 관계에서 이거는 이분법인데 우리는 불이법이거든요.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이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거는 이분법이에요. 나뉘어진 거. 그래서 이런 구조하에 오랫동안 우리가 교육받고 사회가 그런 구조하에 모든 것이 형성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현실은 모자라고 이거를 버리고 이상을 세워서 이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데서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찾는다 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세뇌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받아서 살아왔어요. 서구인들은 벌써 2500년간, 플라톤이 2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런데 이것이 인간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알기 쉬워요. 자기 현실은 불완전하고 이상이 완전하니까 불완전한 현실에서 탈피해서 이상을 성취한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알기는 더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깨달음을 얻고 생산 문제를 해탈하려면 이 방식으로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마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상해 놓고 자기 현실은 성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현실은 아직 내가 불만족스럽고 모자라는 상태고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상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이런 단계를 밟아서 수행을 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것으로 자기 공부를 찾는 사람을 지금 성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급과 계급, 차례차례 단계가 있고 점차, 계급과 점차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사고방식이 딱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게 이제 대성불교가 탄생할 때 소성불교에 반발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반발한 이유가 소성불교 사람들은 성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분법으로 현실은 열등하고 앞으로 먼 미래에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분법적인 구조하에서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해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판하면서 대승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그런 단어들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는 이래요. 모든 공부의 내용은 현상에서 본질로 간다 하면 이분법이에요. 현상에서 현상을 버리고 본질로 간다 그러면 이분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되게 성문들이 말하듯이 단계가 있어가지고 이 단계를 차례차례 밟아서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로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은 깨닫고 봤더니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이 현상이 본질이더라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은 끝없이 세간에서 출세간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는 사람이고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따로 본질은 없고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더라. 그러니까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요 입장에 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조를 읽는 이유가 마조는 6조 해능 밑에서 남학 7조, 마조가 8조잖아요. 그러니까 마조부터 조사선이 꼽히거든요. 그래서 마조는 특히 대승불교에서도 이 불이법의 철두철미한 입장. 달마도 그렇고 육조 해능도 그렇지만 특히 마조는 더욱더 그 입장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조를 믿고 마조의 깨달음을 믿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분법과 불이법의 차이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고 열등하고 또 부족한 불만족한 현실에서 살고 근데 저기 불세계가 불보살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 길로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좀 보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고방식에서 이걸 극복한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세계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마조기 때문에 예, 그거를 믿고 우리가 지금 마조는 지금 범부는 현상에서 본질로 갔다가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고 성문은 갈 줄만 알아서 영원히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다. 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10번 말끝에 깨달음.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이때 상근기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어디에 대한 믿음인가? 불이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상근기라고 해요. 그래서 상근기 중생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바꿔서 지금 불이법의 가르침을 바꿔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자,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범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현실에서 이상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진짜로 깨달으면 이상이 다시 현실화되거든요. 그래서 범부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이 이분법의 체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할 뿐 이걸 돌아오는 그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돌아오는 마음은 불이법이고 되돌아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이분법을 말하고 있다. 흔히 현상을 사는 산이다 그러고 본질을 사는 산이 아니다 그러고 그리고 다시 돌아 나온 것을 역시 사는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한번 여기 이 가르침에
마조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할 때 여기서 책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계급과 지위를 그치지 않고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있는 이대로 지금 보세요. 있는 이대로 내가 깨달음을 바로 얻어야지. 여기서 무언가를 해서 하고 해서 계급과 절차를 거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지금 마조의 말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근기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깨닫는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우리가 실천을 한번 일단 해보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대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자초지종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것은 결국에는 일단 현상 밖에 초심자는 현상 밖에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이건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본질하고 현상의 차이가 뭐냐면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현상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고 본질은 항상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차이. 예,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같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몸뚱이를 포함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 몸뚱이를 포함해서 전부 물질이지요. 근데 물질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몸뚱이를 포함해서 전체가 다 물질인데 물질만 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바람이 안 부니까 여기 실내니까 물질만 있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물질만 있다 그러면 움직임이 없고 그냥 가만히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대로 인간이 없으면 이대로 책상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다 이 말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이 말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 되지요. 맞나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기 주변을.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거 말을 못하겠네. 이게 물질이 아닌 것이 이렇게 역력하게, 너무 당연하게 물질 아닌 것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이걸 살아있다, 깨어있다, 혹은 이렇게 알아채고 있다,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물질 아닌 것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지금 이 공간이 살아있는 공간이 다시 말하면 나의 이것이 없으면 이걸 그냥 껴놓고 말합시다. 의식이라고 합시다. 지금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의식이 우리 각자의 의식. 여러분 의식이 있지 않나요? 물질만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깨어있는, 살아있는, 지금 이렇게, 예쁜들은 이거를 신령하다 그랬거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같이 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예쁜들은 이것을 서산대사나 혹은 무학대사의 제자인 하모득통, 하모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당신들의 큰 저술에 항상 첫 문장을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물질이 아닌 것이 같이 있다. 지금 내 몸은 물질이에요. 내 몸이 있는 여기에 물질인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인 혹은 의식인 이 깨어있는 이 한 물건이 지금 이렇게 같이 있다. 지금 여기에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는다는 건 자기 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의식은 생겼다가 사라지지 않아요. 의식은 생겼다가 사라지지 않고 제 말을 듣기 전에도 여러분 살아 계셨지요? 맞아요? 그래서 예쁜들은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라고 불렀어요. 몸뚱이는 물질이잖아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있어서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의식이 봐주지 않으면 물질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의식이 봐주지 않으면 물질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봐주지 않으면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없으면 우주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이 의식이 없으면 이 모든 물질이 존재할 수가 없다. 지금 맞지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그럼 결국에는 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의식은 우리가 의식이 있나 없나 살피기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여심이라고 해요. 진여의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 공간 속에 모든 인연이 인연 따라 지금 생겼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상만 알고 살아오던 사람이 인연이 되어서 이런 이제 법문을 이제 만나게 되면 모든 법문은 이 본질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지적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 본질인 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의식이 있어요? 맞아요? 그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의식이 자기 자신이다. 진정한 자기다. 몸이 아니라 의식이 참 자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선지식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직지 인심. 인간의 의식을 직지 곧바로 가르쳐 가지고 들립니까? 듣는 것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놈입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고
있다. 견문각지를 하고 있다. 예쁜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에 힘입어서 듣고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격업과 지혜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이걸 깨닫는다. 그러니까 요거 깨닫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데는 나와 자기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없어서 격업과 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깨달음 자체는 도노라고 한다 이거예요. 즉각 단박에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없는 사람. 이거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 있지요? 네. 이제 그것을 단박에 깨닫는다.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닫는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하여튼 지금 여기에 있어. 근데 이게 모양이 없어서 이걸 참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항상 저 입구에 그런 문구 있지 않나요? 여기 몸이 있다. 몸만 있는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 몸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꿈속에도 몸이 있어요. 근데 몸만 있는가? 항상 지금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깨닫기 어려워. 근데 지금 생시에서는 비교적 깨닫기가 꿈속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이 말귀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이거를 말귀를 알아듣기가 생시는 훨씬 더 꿈속보다는 더 쉬우니까. 자, 요게 지금 현상만 사는 사람한테 본질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아, 정말로 변하지 않는 모양은 없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요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아채잖아요. 그럼 현상만 알던 사람이 이제 본질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통합이에요. 지금 공부가. 여기까지만 알면 이분법이야. 왜냐하면 아는 주체는 여전히 지금까지 나로 알고 살아온 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에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고가, 지금은 이제 에고가 한번 본질인 의식을 한번 알아챈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통합되는 것이 이제 공부예요. 그러면 에고가, 비록 보세요. 비록 에고가 본질을 알아채도 에고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근데 통합이 되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이분법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모든 철학이나 기타 모든 종교가 이분법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불이법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불이법은 되돌아올 줄 안다. 아는 것이다. 이 말은 현상에서 본질로 갔다가 다시 현상으로 돌아오는 거다는 거예요.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서 만족스러운 이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현실을 이제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첫 번째 도노라고 하는 깨달음은 보세요. 도노는 현상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점수라고 하는 이 공부는 본질하고 현상이 통합이 되는 과정.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점수라고 대부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이 도노는 죽기 살기로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맑게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자기를 한번 알아채는 거. 요것이 지금 도노라면 문제는 그 뒤에 점수가 중요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 만나러 오면서 조금 기뻤어요. 기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조록을 계기로 곰곰이 부처님과 역대 지금 마조 같은 조사들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딱 두 가지예요. 견성, 성불이에요. 도노, 점수예요. 그래서 도노는 그냥 이게 지금 깨어 계시나요? 지금 있다니까. 한 물건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몸이 아닌 이걸 의식이라고 하건 정신이라고 하건 어쨌든 이 깨어있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제가 지적을 하면 딱 자기에게서 지금 깨어서 보고 듣고 하는 이 자기의 진면목을 자기 본래 면목을 한번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고비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공부를 완성시키려면 본질하고 현상을 통합하는 게 남아있는데, 다시 말하면 에고하고 이 의식하고가 통합되는 게 남아있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보니까 에고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이에요. 에고는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생각과 의식을 통합하는 게 그 뒤에 불이법으로, 이분법에서 불이법으로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통합하는가? 오직 분별 간택하지 말라. 마조 같으면 도는 따로 특별하게 닦을 도불용수, 도는 특별하게 닦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라 할 때, 오염시키지만 말라를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이게 통합이거든요. 현상과 본질의 통합, 생각과 의식의 통합.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요게 지금 방법론적인 핵심이라서 이거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생각하니까 제가 기뻤다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할 텐데 안 기뻐요? 대단히 기쁩니다. 이거 지금 옛날에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는데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실천만 남잖아요. 그럼 얼마나 공부가 단촐해져요. 두 개밖에 없다니까. 공부는 도노 점수라니까요. 도노는 지금 깨어있는 이거 알아차리는 거. 계속 이거를 계속 이거를 말하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거, 항상 있는 거, 항상 있는 거. 그것이 없으면 이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이 세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게 1차 관문이고, 다음에 이것을 완성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생각과 의식의 통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요 힌트를 이런 선지식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힌트도 줬고 방법도 파편화돼서 이렇게 다 박혀 있어. 모든 경에. 근데 그것들을 딱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이 세계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본다. 그래서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이 있어요. 지금부터 파란색만 관심 있게 봅시다 하고 길을 걷게 해요. 그럼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파란색만 보겠다고 하는 딱 관심을 가지고 보면 여기저기서 파란색이 계속 나타나서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하나를 들으면 비슷한 게 계속 오잖아요. 내가 파란색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파란색이 계속 눈에 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한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통합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는데,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관심을, 현상과 본질의 통합, 그래야 불이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깨달음이, 의식이, 순수 의식이, 본질이 현상으로 나올 때는 이게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대목이란 것 좀 약간 느낌이 오시죠?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오시죠? 좀 중요한 대목이에요. 모든 현상이 알고 보면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구리 그릇이죠. 노신가? 노하고 구리가 다른가? 하여튼 금속 녹그릇이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세요. 실제로는 이것이 여러분한테는 시각이에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느낌이에요. 얘가, 자, 물질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각이에요. 시각이라는 것은 보는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시각이에요. 저한테는 시각 플러스 촉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물질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물질은 선입견일 뿐인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말은 선입견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게 각이다. 느낌이다. 느낌은 그대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의식이고, 소리도 기왕이면 이쁜 소리 냅시다. 소리도 청각이에요. 지금 맞아요? 시각, 청각. 냄새가 나면 후각, 냄새의 느낌이에요. 미각도 맛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촉각도 촉각. 이렇게 접촉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우리는 물질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느낌을 이게 누구 느낌이에요? 그런데 자기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입견으로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실제로 물질이 아니라 자기 느낌이란 말은 의식이 투사됐다는 말이에요. 느낌이란 말 다른 뜻은 의식의 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자기 의식이 투사된 느낌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을 스스로 감지하는, 감각하는 거. 느낌을 느낀다네. 감각하는 거. 그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부는 현상만 알고 살다가 지금 깨어있는 이 멀쩡한 의식 혹은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저의 의식이 제 몸을 지금, 물질은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의식이 있어서 의식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건비다라고 했으면 일단 본질을 한번 알아챘다 이거예요. 그 다음 남은 것은 본질하고 현상이 통합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통합하는가.
이게 지금 각이라고 하는 거 하나. 보는 것도 의식이 각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도 각이다 이거예요. 각이 각을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이 스스로를 이렇게 방광한다 그래요. 방광. 스스로를 이렇게 투사해 놓고 투사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각천지다. 각해다. 그 예쁜들은 또 각의 바다다 이런 말도 썼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물질로 안 보이고 이게 느낌이란 말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식으로 보이느냐. 어떻게 하면 물질로 안 보이고 의식으로 보이느냐. 그 방법이 뭐냐. 겉으로 보면, 모양을 보면 물질 같은데 이 관은 꿰뚫어 본다는 뜻이거든요. 어둠 속을, 무명 속을 무명으로 보면 물질 같은데 이거를 꿰뚫어서 보면 모든 것은 자기의 느낌으로 지각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보는 느낌, 보이는 느낌들. 들리는 것은 들리는 느낌들. 냄새 맡아지는 것은 냄새 맡아지는 느낌들. 지각되는 정보들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지각되는 정보들. 지금 이 세계가 나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물질들이 아니라 나의 의식에 의해서 투사되어서 지각되고 있는 나의 느낌들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꿰뚫어 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관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혹은 만져지고 경험되는 모든 것을 물체라고 지금 여기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꿈하고 생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이렇게 보인다고. 꿈에서도 그 안에 에고가 있다고요. 꿈에서도 아무개가 반드시 있어요. 아무개 없는 꿈은 없어요. 꿈이나 생시가 펼쳐지는 이 원리가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탁 나타나서 펼쳐지는 거예요. 꿈도 똑같아. 근데 보세요. 꿈속에서는 물질같이 보이는데 깨고 나면 뭐예요? 그냥 꿈이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의식이 투사된 거잖아요. 현대 용어입니다만 의식이 이렇게 투사된 것이 꿈이잖아요. 물질이 아니라고. 의식이 투사된 거라고. 꿈 하나하나가, 꿈 전체가. 지금도 의식이 투사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를 의식이 또 이걸 경험하고 있네.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결국에는 통합이 되어야 불이법이 돼요. 그럼 통합의 방법이 관이다 이거예요. 관을 하려면 멈춰라 이거예요. 멈춘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게 자기가 투사된 느낌인데 이 느낌을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해서 선택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휘말려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경계에 뺏기는 것. 이걸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는 대상은 뭐냐?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한은 이것을 물질로 보게 돼. 지금 말 되나요? 욕심은 대상을 물질로 보게 해요. 소유의 대상으로 보게 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이미 자기 건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이거를 객관 대상화 시켜버리는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세 가지에 대한 욕심이야. 간단해. 돈,
남녀, 그리고 명예. 예. 딱 식색명이라고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을 멈춰야 물질을 물질이 아니라 자기가 투사하는 느낌, 즉 의식으로 보이기 시작해진다. 여기 하나의 고비예요. 근데 욕심은 일종의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예요. 뜨거운 감자는 손에 쥐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신호가 온다니까 내한테 욕심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경계에 부닥치면서 내가 경계의 마음을 뺏기면서 뜨겁습니다 라고 하는 신호가 온다고요. 신호가 오는데 못 놓아. 멈춘다. 그러니까 지금 저 헛노력을 멈춘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헛노력을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지금 알아요. 알지만 간곡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헛노력을 멈추어야 관이 된다는 거예요. 헛노력을 멈추어야 관이 된다. 그래서 일단 알아챘으면 이런 말귀를 듣고 지금 버젓이 깨어있는 여기 이게 좀 약간 신령스럽긴 해. 신통하지 않나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것이 신통하지 않나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다니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낌이 여기에 뜻을 두고 여기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점점 이것이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느낌이란 말 쓰는데 이 감각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거, 자기의식에 대한 그러니까 자각이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약간의 초심자들은 이거구나 하지만 다시 생각이 오면 놓쳐요. 생각이 오면 놓치고 또 생각하고 나면 또 이거구나 하고 잡았다 놓쳤다를 할 수밖에 없어. 초심자는. 근데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가서 나의 생명은 자나깨나 언제나 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 점점 자각이 강해져요. 그러면 이 강한 자각 하에 그 다음 숙제가 뭐냐? 생각이 요 자각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이 자꾸 와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이제 달렸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제일 요점은 물질이 아니고 나의 느낌이고,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용이 있어요. 생각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속으니까, 자, 생각을 자꾸 좀 없애려고, 사라지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공부는 보면 사라진다는 그 말은 이분법이지 불이법은 아니에요. 이제 이 말 하려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자기를 귀찮게 해요. 생각이 나를 스트레스를 줘요.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모든 괴로움은 생각 과잉으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도 시달리니까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해. 그래서 생각을 좀 없애는 방법을 자꾸 찾고 앉아서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굉장히 기뻐해요.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지금 들어오나요? 네. 그건 이분법적이다 이거지. 보면 사라진다 이런 말들은 생각을 다루는 방법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사라진다 이런 말들이. 그럼 불이법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생각이 그대로 각이라는 사실을, 생각도 각이라는 걸 봐야지 불이법이에요. 없애는 게 아니고 꿰뚫어 본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꿰뚫어 본다는 말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 그놈 자체가 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이 생각의 모양으로 지금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견 오공계공의 또 다른 똑같은 말을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하면서 동시에 약견 재상, 상에 생각을 넣어봅시다. 만약에 본다면 모든 생각을 비상, 생각의 그 내용에 속지 않으면, 생각의 내용에 속지 않으면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생각이 바로 의식이 그 모양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생각이 열애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종은 종이 아니라 그 이름이 종이다. 그러면 종이 뭐냐? 각이다. 의식이다. 종은 종이 아니라 그 이름이 종이다. 그러면 종은 뭐냐? 의식이다. 지금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없이 얘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소리가. 여러분의 의식 공간 속에서 인연따라 그 의식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색성, 향미, 촉법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법이라고. 색성, 향미, 촉법. 생각도 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각이라고요. 이 세상은 각해라고. 각의 바다라고요. 각의 바다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통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강조하는가? 우리 공부가 현상만 알던 사람이 본질을 한번 발견하고 다음에 본질하고 현상이 하나다는 것을 통합을 마스터를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 키포인트가 지금 시민이 일시민이 일법인이 일각인이 하는 이런 말이 그 힌트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 정신 차려서 고요한 마음으로 꿰뚫어 본다면 지관을 한다면 색성, 향미, 촉법이 전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이다. 각이다. 모든 것이 각이다. 그러니까 객관 대상으로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비춰서 그려낸 각이 있을 뿐이다. 현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은 드러날 현, 상은 이미지 상자. 본질이 이미지로 드러난 것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색성, 향미, 촉법이 혹은 색수, 상행식이 전부 다 본질이 느낌으로 드러난 거예요. 본질이 느낌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이렇게 통합이 된다 이거예요.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지금 드러난 모든 것이 본질이 인연 따라 이 삼라만상의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 전체가 다 모양이든 소리든 냄새든 맛이든 촉감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희노애락 애호욕이 전부가 다 인연 따라 이 한 물건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니까 이게 통합된 중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하면 그냥 이거를 개구리 한 마리 풍덩하든지 들 앞에 잣나무를 하든지 판치생모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 말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다. 전체가 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인연따라 본질이 현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근데 지금 그 관건이 뭐냐면 그 말의 뜻에 따라가지 속지 않는 것. 그거를 간택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간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떤 경험했는데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하면 큰 스님이 무슨 질문을 탁 던진다니까요. 말을 탁 던진다고요. 말 거물을 확 던진다고. 그럼 그 말 뜻에 따라가면 어버버 해버린다니까. 말 뜻에 안 따라가면 뭐라고 질문을 하든 내가 그 말 뜻에 따라가는 이게 아직 분별심이 속는 미혹이 남아있으면 그 말에 끌려가서 엉켜버려. 왜냐하면 거물을 던지니까. 근데 그 거물에 걸리지 않는 것이 답이다 이거예요. 따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스님이 점검하는 것은 따로 뭔가 빛과 번쩍한 뭔가 경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 분별심 하나가 속느냐 안 속느냐만 점검하는 것이 끝인 거예요. 안 속으면 전부 이거야. 지금 이해되나요? 오늘 이 연사가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일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왔는데 기쁜데 우리 공부는 번뇌를 깨뜨려 봐서 그게 볼이라고 하는 약견, 재상, 비상, 상에 속지 않으면 상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적견 열애라고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봐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범부는 되돌아오나 성문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성문은 본질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성문이 추구하는 이데아가 보세요. 이데아와 현실에서 메타피직스와 피직스에서 메타는 뭐보다 이상이란 뜻이에요. 넘어서는 메타, 피직스,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이상이라고 하고 이상을 추구해야지 인간이 존재 가치를 가진다고 본 거예요. 이분법의 착각이에요. 성문은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이분법 하에서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분법 하에서 자기는 현실에 있고 깨달음은 이상인데 이거를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이분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분법을 상정해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다. 이분법 안에는 답이 없다. 근데 불이법에는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이 모양만 현상의 모양이지 실제로는 낱낱이 전부 다가 본질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만 깨뜨려 본다면 현상과 본질이 완전히 통합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도가 성취되는 거죠.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 역시 산은 산이다고. 아무것도 모를 때 산은 산이었다가 본질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산은 산이 아니지. 본질이지. 근데 그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산으로 산이라고 하는 모양에만 속지 않으면 산만 그런 게 아니고 먼지 한 톨까지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깨뜨려 봐서 현상을 깨뜨려 봐서 본질을 본다.
이게 관자재부살. 네. 오늘 그 첫 시간에 드린 말씀에 의하면 이 세계의 실상 자체가 불이법이고, 이 말은 이미 이 불완전한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 자체가 한 점도 더하고 빼고 할 것 없는 본질이 있는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엄밀하게 본질이 현상으로 탁 드러나서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법이란 말 자체가 여기서 인간이 뭐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이 있는 이대로 지금 내가 스스로 내가 불만족할 뿐이지, 실제로는 조금 더 만족이니 불만족이니 할 것 없이 있는 이대로 본질이 완벽하게 드러나서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그런 뜻이라서 진정한 의미의 화두는 이 불이법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화두 놓치지 않는다 할 때 그 진정한 의미의 화두는 이 불이법 자체고, 그리고 이 불이법은 이미 완성되어서 스스로 잘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시비 붙이진 그거 하나만 삼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화두를 든다가 아니고 이미 들려있는 화두에 나는 정말 기꺼이 이대로 그냥 동참한다, 수용한다, 있는 이대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우리가 따라서 참선도 해야 맞다. 그러니까 화두는 이것이 화두라서 따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것에, 특히 이제 앉아 있어 보면 특별히 생각이 습관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타부타 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생각하고 실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가, 그 하나하나가 그대로 본질이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자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화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시간에 맥락에 맞춰서 2시간의 실참도 번뇌적 보리, 중생적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이법에 충실해서 참선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실상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거. 그거 하나가 이 흐름에 따르는 거. 이문등등. 이 흐름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수행이고, 진짜 화두고, 그리고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기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뭘 해야 되니 많이 더하기 하느니 빼기 하느니 하고, 이제 우리의 그 시비를 돌아봐서 내려놓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화두 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두는 본래 들려 있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거기에 나의 간섭만 하지 않으면,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우리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좋은 것은 첫 시간에 한 공부를 두째 시간에 실습받는 것은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렇게 변화 속에서 지금 변하지 않는 이 한 물건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여기에 참 일종의 참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생사는 이 안에 돌멩이 하나가 퐁당하는 것과 같은 아무 일이 없는, 여기 참 하여튼 중도 불이법 하나를 딱 믿고 마조록을 함께 읽어가는 기쁨이 새록새록하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